에어매트 요즘 많이 사용하죠? 바닥 공사 한 방에 끝나니 이만큼 편한 것도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 에어펌프 때문이죠. 이거 하나 때문에 파워뱅크를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매번 오토 캠핑장만 다니잖아요. 마운트리버 제품이고요.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왕 리뷰를 하는 김에 무선 에어펌프랑 유선 에어펌프 같이 비교를 할 거고, 그리고 40cm 짜리 저 큰 제가 가지고 있는 매트 중에서는 공기가 들어가는 양이 제일 많은 매트거든요. 예, 요게 나을지 요게 나을지 이거 비교보다는요, 얘는 220V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가능한 캠핑장에 오거나 아니면 파워뱅크를 들고 다니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무선이죠. 그래서 충전만 해오면, USB로 충전만 해오면 노지를 가든 어디를 가든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넣었다 뺐다를 같이 한번 다 실험을 해볼게요. 요걸로 이제 바람을 한번 넣어 볼게요. 넣으면서 얼만큼 걸리는지도 한번 시간을 직접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초시계까지는 필요 없지만 지금 12시 안 됐죠. 11시 36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얼마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36분에서 7분 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선 펌프로 넣었을 때보다 더 빵빵하게 들어갔어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에어오르다의 그 유선 펌프 있죠? 그게 요 꼭지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래서 이거를 파워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돌려서 바로 빼면 안에 밀려 들어갔던 꼭지가 탁 튀어나오면서 바람이 안 새거든요. 얘는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어저께 유선 펌프에 들어가 있는 요 노즐 꼭지가 바람을 빼면 눌러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손을 재빠르게 눌러가지고 바람 빠지는 걸 막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팽팽한 상태에서 바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을 누르는 그 0. 몇 초 사이에 바람이 좀 빠져요. 그래서 앉으면 말랑말랑한 느낌이 나고, 요 테두리 있죠, 테두리 앉았을 때 조금 푹 꺼지는 느낌이 살짝은 났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요 무선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아까 전에 제가 중간에 한번 측정을 해서 보여드렸지만 한 3분에서 4분, 넉넉 잡아 한 4분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바람을 넣는 시간은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진짜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계산을 자막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막으로 달아드리면 이게 가로폭, 그 다음에 세로, 그 다음에 깊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세 개를 다 곱하면 부피가 나오죠. 예, 부피가 몇 리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분당 600리터의 바람을 넣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유선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래 쓰다 보니까 이 손잡이에 배터리가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이 배터리 부분이 좀 뜨뜻하고, 그리고 전기가 얼만큼 남았다라는 그런 어떤 표시 같은 거는 여기에 어디도 없습니다. 충전할 때는 아래쪽에 USB가 있으니까 여기를 꼽으면 충전 중일 때는 빨간불이 뜨고, 충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초록불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얼만큼 남았는지는 일단 없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시면 캠핑 갔다가 집으로 가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 차 안에서 충전을 해도 되니까, 이거 한번 썼다고 이게 완전히 다 방전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써봐야 알겠지만, 중간에 혹시나 이게 배터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중간에 충전해서 쓰시면 된다. 그래서 유선을 충분히 대체할 만하다가 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바람 빼는 건 아까 전에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정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바람 빼고, 이제 차 안에 있는 유선 펌프는 다 빼놔야겠어요. 이제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가 굳이 없는 것 같아요. 얘 하나만 있으면 짱인데요. 딴 거 들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는 누워서 일단 바람 좀 빼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놓고요. 펌프 한번 붙여볼까요? 펌프로 빼면 좀 좋은 점이 이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빠져요. 사람이 누워있으면 가운데 위주로 빠지고 가장자리가 안 빠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나중에 접을 때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지금은 그래서 펌프를 넣어서 바람을 빼면 골고루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바람 빼는 모드. 자, 완전히 이제 바람을 다 뺐습니다. 끄트머리까지 완전 납작해지는 거 보이죠? 자, 이 접힌 대로 한번 다시 접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에어펌프로 바람을 뺄 때 가장 관건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납작하게 빼줘야 돼요. 완전 납작하게. 그래서 지금 모서리까지 제가 다 빠지는 걸 보고 기다렸는데 이게 중간에 소리가 약간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빼는 부분이 이미 압착이 됐고 저 끝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를 뺄 때까지 힘을 더 세게 쓰는 거죠. 완전히 접히는 건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좀 걸려요. 매트 자체가 워낙 크고 두꺼운 놈이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래서 몸으로 바람을 좀 빼주고 남아있는 것들을 정리할 때 얘를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한번 접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접고 나서 돌돌돌 말면서도 한 번 더 쓰면 완전히 납작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쓰면 쓸수록 매력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맞췄죠. 제가 에어매트 리뷰하는 날하고 마침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마운트리버의 에어펌프도 이제 협찬을 받았거든요. 이름은 토네이도 25. 마운트리버의 토네이도 25도 협찬을 받았는데, 이 25가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안에 배터리 용량 2500mAh가 들어있잖아요. 그게 아마 25의 뜻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하우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금형 사실 다시 찍어야 되잖아. 굳이 그럴 필요 있나? 보조 배터리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 건데, 그죠? 뭐 이게 충전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에어매트 중에서도 아주 큰 거, 물론 뭐 이렇게 한 3m급 되는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두께가 40cm나 되는 꽤 큰 바람이 많이 들어가는 매트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잖아요, 그죠?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쓰고도 남아. 물론 220V보다 얘는 안 좋다라고 제가 전제를 하고 갔잖아요. 안 좋다는 개념이 바람의 어떤 송풍량이나 아니면 모터의 회전 속도라든지 아니면 파워, 이런 게 유선보다는 당연히 못하다는 걸 깔고 갔는데 제 생각을 뒤엎었어요. 유선보다 혹은 유선만큼은 한다. 그리고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적인 이제 면이 있잖아요, 그죠? 얘는 5만 얼마고 5만 원대고, 대부분 그 유선으로 나와 있는 제품은 3만 원대거든요. 근데 유선으로 나온 제품들은 파워는 강한 대신에, 물론 얘하고 거의 삐까삐까하지만 캠핑장, 전기가 되는 곳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 혹은 파워뱅크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고, 얘는 그게 없잖아요. 그 값어치를 2만 원 정도의 차이를 내가 지불을 하고 조금 더 비싼 걸 사느냐 하는 이런 갈림길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만한 투자가 있다고 봐요. 제가 에어펌프를
처음 샀던 게 자충 매트를 이게 모비가 든 중국 거였어요. 2인용짜리 자충 매트를 처음 샀는데 얘를 힘으로 바람을 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펌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 펌프로 바람을 빨아들이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옐로우 펌프가 품절이 나가지고 못 구했었거든요. 그리고 앞에 그 노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못 썼어요. 자충 매트를 사고 나서도 펌프를 못 샀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펌프를 샀잖아요. 완전 신세계. 내가 이때까지 샀던 캠핑 용품 중에서 제일 잘 산 거 고르라고 하면 1등을 하고 뽑을 정도로 제일 잘 산 제품이었는데, 그거에 이제 한계는 220V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노지를 많이 다니고 이렇게 캠핑을 하다 보니까, 물론 파워뱅크도 있지만 이것저것 다 챙기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제는 노지 캠핑 나갈 때 아무 걱정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컬러도 카키 색깔, 약간 회색이 섞여 있는 카키인데 색도 무난하고 때도 잘 안 타는 색이고 파워도 좋고, 그리고 사이즈도 작고, 그리고 꺾여 있죠. 사용할 때 사실 이거 붙잡고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냥 달아놓고 사용하는 거지만, 그 외에 이게 고정되지 않는 어떤 바람을 넣을 때는 뭐 튜브라든지 다른 에어매트 같은 경우는 그게 고정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잡고 넣어야 되니까, 이게 수평으로 돼 있는 거는 손목에 무리가 가죠. 근데 얘는 딱 헤어드라이기처럼 기역자로 돼 있으니까 일단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었다,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그리고 얘는 선풍기 대용으로도 쓸 수 있고, 혹은 뭐 에어블로우 같은 용도로도 쓸 수 있어요. 이 바닥에 지금 보면 벚꽃 막 떨어져 가지고 벚꽃 줄기들이 엄청 많은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다 날려주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황사 뭐 이렇게 심할 때 텐트에 묻어있는 그 노란 송화가루 같은 거, 그런 거 털어낼 때도 가볍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땀 말리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배터리 용량이 조금만 더 나왔으면 좋았겠다, 그러면 부피가 좀 커졌을 건데, 저는 부피가 좀 더 커지더라도 요 헤드 부분하고 손잡이 부분에 배터리를 분리를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손잡이를 끼웠다가 뺐다 할 수 있는, 여기는 배터리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터리가 큰 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오고 그랬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터 부분 따로, 여기 부분 따로. 근데 뭐 얘도 불만은 없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5월 중순에 이제 온라인상에 판매를 하고요. 그 외에는 마운트 리버가 들어가 있는 오프라인 매장들, 그러니까 캠핑 트렁크에 마운트 리버가 들어가고, 고릴라에는 안 들어갔던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어쨌든 오프라인 매장에 마운트 리버가 있으면 다 판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직접 한번 보시고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비교 대상군으로는 무선 중에서는 크레모아 제품이 나와 있는데, 크레모아 제품도 좋거든요. 근데 걔는 좀 더 비싸죠. 기능이 좀 더 들어가 있고 배터리가 좀 더 크고, 그래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으니까 그거 비교 한번 해보시고 구매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운트 리버의 토네이도 25 무선 에어펌프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